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TV 토론, CPI, FOMC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일정이 있다 보니까 모두 좀 방향을 잡기는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실적 우려, 그다음에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약세, 업종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나스닥은 8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는 좀 엇갈렸는데 MSCI 한국 지수가 0.6% 빠졌고 야간 선물은 0.1% 올라서 우리 증시에는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는 근본적으로 어제 시가총액 1, 3위가 다 빠졌잖아요. 1위부터 3위까지. 오늘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또 움직임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증시의 변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다우는 하락하고 S&P 500과 나스닥은 올랐는데 나스닥 상승폭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 몇 개가 지수를 끌어올렸구나,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러셀 2000은 전반적으로 관망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과 에너지주가 약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긴 했거든요. 근데 워낙 금융주 시가총액 비중이 큰 편이고 에너지주들도 좀 시총 비중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는 내린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하다라는 점에서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좀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되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다우 지수는 막 큰 폭으로 밀리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랬다가 주요 기술주들이 올라가면서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다시 주가가 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금융주. 오늘 금융주들 이슈가 되게 요란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이런 곳에서 실적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전망하는 그런 의견들을 냈거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실적 전망을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경기가 좀 둔해져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변동성 때문에 실적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어떤 전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경기 둔해가 되면 사업 여건이 별로 안 좋아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 이것 때문에 이제 금융주가 두드러지게 하락을 보였는데, 이거 호재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 그 건전성 규제, 이게 뭐냐면 자본금 많이 좀 가지고 있어, 돈 다 투자하지 말고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자본금 비중을 좀 낮출 거다. 그러면 갖고 있어야 되는 돈 말고 조금 더 그 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호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날은 호재 쪽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지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TV 토론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지금 최근의 추세는 베팅, 으로 보면 트럼프 쪽이 이길 것이다라는 베팅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들의 결과도 다시 트럼프 쪽으로 살짝 돌아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좀 팽팽한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선 토론 이후에 이게 또 한바탕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업종별 유불리, 증시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 판단하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증시가 한쪽으로 아주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시장 관련된 주요 코멘트들을 보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밸류라든가 성장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지만 약세장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경제가 건전해서도 못하네요. 하여튼 20% 정도 하락하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생각하는 약세장의 기준은 그 20%, 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까지 하락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애플은 신제품 출시하면 보통 이렇다. 그러니까 출시 직후에 하락하다가 이후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별하게 실망감, 오늘 소송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근데 특별하게 어떤 실망감이 작동했다라기보다는 원래 애플의 주가는 이렇기 때문에 이후엔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들이 또 제기가 됐고, 또 최근에 미국이 얼마나 금리를 내릴 것이냐라는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는 0.5보다는 0.25가 될 것 같다. 그래서 0.5 내리려면 고용이 되게 나빠야 되는데 침체 걱정할 정도로 고용이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도 그렇고 이런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은 하여튼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경기 침체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근데 이러면 틀리는 시기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고
또 그렇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시하면서 또 이제 경계감을 또 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징주로는 이제 JP모건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큰 폭으로 빠지면서 금융주 약세를 또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테슬라가 오늘 4.5% 올라가면서 51선 회복을 했는데 도이체뱅크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높였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뒷 이슈가 있는 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바뀌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새로운 애널리스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뭐 의견이 좀 바뀐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도이체뱅크가 이제는 뭐 그 플랫폼 회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로서 위상만 볼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주가가 또 295달러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 에너지주는 국제유가가 많이 빠지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유가는 뭐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특히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66달러까지 WTI가 빠지면서 에너지주 심리를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메가세븐의 비중이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30%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영향력이 크긴 한데,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실적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다시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메가세븐으로 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기된 점이 오히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를 보면 참 특이한 건데 9월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낙폭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낙폭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가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금투세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두려움, 9월의 특유성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 세 종목의 어떤 낙폭을 놓고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우려 이런 것들이 코스피 실적 전체적인 어떤 하향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가 최근에 하향 조정되고 있죠. 그러면서 주가 하락이 무슨 개별주 빠지듯이 이렇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실적 하향된 거 쳐놓고는 또 주가 낙폭이 너무 과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빠지면서 주가가 60월선까지 내려왔는데, 60월선은 보시다시피 제가 2000년 이후에 이제 주가를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 근처에서 뭐 정확하게 튕겨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 위치에서는 주가가 전후에서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사단이 날 때는 61선 깼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 위치에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와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뭐 61선 왔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매도가 멈춰줘야죠. 그러니까 8월 23일 이후에 5조 원 이상의 매도를 했는데, 5조 원 이상의 매도는 정확하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금액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강도가 완만해지는지, 특히 중요한 어떤 지선으로 와서 이 근처에서 대기 매수세가 가동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좀 편안하게 반등하느냐, 아직은 여전히 변동성으로 가느냐, 이걸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부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냐면, 선물 옵션 쪽에서 변동성 플레이,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찍어 눌러도 편안하게 수익을 내겠는데, 이런 이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형주들이 좀 일관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세 종목이 만들어낸 하락폭이 16포인트 정도 됐어요. 어제 지수 낙폭보다 더 큰 하락폭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시장을 쥐고 흔들게 되면서 지수를 떨어뜨리고, 지수 빠지면 뭐 종목들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풀려줘야 시장이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대형주별로 좀, 대형주 변동성이 너무 크죠. 뭐 HLB, 에코프로 이런 종들이 뭐 5.2%, 3.5% 이렇게 빠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장이 변동성이 좀 유난하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간의 등락폭도 제법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장의 미션은 삼성전자 매도 강도 축소, 이게 이제 이번 주 내내 미션이 되는 건데,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이제 그게 관전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 동향을 좀 보면,
코스피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퍼붓고 있거든요. 예, 뭐 말 그대로 퍼붓는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두 종목 매도하는 게 다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종목 중심으로 풀리는지 보면 되는데 코스닥은 최근에 약간 이제 조금 반전하는 모습들도 있었거든요. 어제 다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이틀 전에 대규모 매수, 어제는 그의 절반 매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방적인 매도만 하는 구간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연히 9월 9일 하루 기관들이 매수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7월 중순 이후에 들어왔던 물량들에 대한 손절매, 로스컷이 지나가고 나서 좀 매수로 돌아서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관들 매도만 좀 진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워낙 낙폭과대 과매도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좀 쉽게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여전히 상승 쪽에 베팅을 강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모처럼 콜옵션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시장이 강하게 추세적으로 돌아설 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적 베팅, 그러니까 풋옵션을 대량으로 사고 콜옵션을 팔고 반대 포지션을 외국인들이 쥐고 이렇게 될 때 시장이 추세적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지 이것도 오늘 장에서 수급의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 빼고 어제 대형주들은 선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빠지면 다른 대형주들도 좀 고전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급 완화 되게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경기 침체 이슈가 좀 완화된 거는 다행스러운 대목이긴 하죠. 오늘 뭐 제이미 다이머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 하긴 했지만 다른 증권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오버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수출 지향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그러니까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수출주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 안 풀리면 시장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어떤 대형주에 대한 수급 구도 이런 것들이 풀리는지, 어제 이제 일부 반도체 이제 뭐 하여튼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다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는지, 일관성 있는 종목들이 등장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반도체 제약 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추세를 잡아주는 움직임이 나와야 코스닥이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도가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제까지 6일 연속 하락했는데 8일 연속, 그러니까 오늘 내일 연속 빠지면 8일 연속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1988년 이후로 벌려놓고 보면은 이게 잘 안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6일째, 7일째 이제 넘어가면 좀 반전을 시도하게 되는데 저 희귀한 기록까지 도달하게 되는지, 이게 또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뭐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8일 빠지는 건 되게 희귀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빠지면 저 기록까지 도전하게 되는 건데, 뭐 좀 웬만하면 좀 기록이 7일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되고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풀리는지가 이런 어떤 흐름을 깨느냐 아니면은 이제 막아내느냐, 그런 기준이 되니까 이 흐름 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또 장중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이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